안녕하세요. 평소 사연 열차를 즐겨 듣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한없이 천사 같고 자비로웠던 사람이 남에겐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 그걸 넘어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며 그리고 이혼을 준비하면서요. 연애 3년, 결혼 생활 4년. 총 7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남편을 알고 지냈네요. 다른 건 몰라도 참 성실하고 사람 하나는 진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우연한 호의로 인해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의 연속이더라고요. 한때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던 남자가 손가락 하나 스치기조차 싫어지는 인간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저의 남편이었던 그 인간은 어떤 쓰레기였는지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며 임신을 준비하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사내 커플로 시작해 결혼까지 무난하게 했죠. 같은 회사이긴 했지만 서로 다른 부서였기에 일하며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씩은 한 회사에 있다는 걸 잊을 정도로요. 그렇기에 회사에서 집안일을 끌어와 싸울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집에서도 일 이야기가 나올 일이 거의 없었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였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없이 천사 같고 배려심이 넘치던 사람이라 말다툼 자체가 시작되기도 힘들었어요.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웃기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남편의 부서에서 시끄러운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다름 아닌 남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바로 아래 여직원이 일을 제대로 못해 남편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소문이 정말인지 남편의 안색은 점점 더 나빠지는 듯 했고 당연하게도 그런 남편이 많이 걱정되었죠. 여보, 이야기 들었는데 요즘 좀 힘들다며? 거기까지 소문이 퍼졌어? 좀 힘들긴 하네. 요즘 애들 우리 때랑 다르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이건 다른 거랑은 상관없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냥 인형 앉혀놓고 나 혼자 이야기하는 기분이랄까? 정말? 그 정도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입사는 어떻게 했대? 이력서에 채워넣을 스펙만 열심히 쌓았겠지. 이력서만 화려하면 뭐해? 보고서 하나를 제대로 못 써서 매번 혼나는데. 입사한 지가 언젠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네. 남편은 연신 한숨을 뱉어내며 여직원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전 그저 힘내라는 말만 할 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입장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회사 근처 식당에서 소문의 여직원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여직원은 혼자 있었는데 뚝뚝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순간 남편도 남편이지만 이 직원 역시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여직원에게 밥을 사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죠. 지원 씨, 요즘 많이 힘들죠? 네? 뭐, 힘들기도 한데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힘내요, 지원 씨. 이건 내 연락처인데 일하다가 힘들면 연락해요. 다른 부서라서 큰 도움은 못 주더라도 보고서 작성하는 거랑 수치 계산 같은 건 도와줄게요. 정말 연락드려도 돼요? 그럼요.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줘요. 지원 씨 보니까 예전에 내가 생각나서 그래요. 나도 자주 혼자 울면서 밥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줘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 여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러 도움을 주기도 하고 간단한 안부도 물으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지속되면 될수록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상사 말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이라는 소문과는 다르게 여직원은 작은 일에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말과는 달리 일 처리 능력도 좋았고요. 물론 조언을 해주긴 했지만 그 내용이 그리 깊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은 하나를 말하면 열을 처리하곤 했으니까요. 이쯤 하면 이 직원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일은 없겠구나 싶었는데 남편은 여전히 그 직원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요즘은 좀 어때? 일은 괜찮아? 아, 진짜. 당신도 알지? 그 여지원 씨. 왜 내가 말해줬잖아. 그 직원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 일을 못해도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지 날이 가면 갈수록 일을 더 못해. 고집은 얼마나 센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어. 어? 지원 씨가? 그래. 오죽했으면 내가 오늘 사무실에서 고함을 다 질렀다니까. 회사는 뭐 하나 몰라 그런 직원 안 자르고 말이야. 그러면서 다시금 그때의 일이 떠오르는 듯 남편이 얼굴까지 붉히며 화를 내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며 예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여직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동기 직원들에 비해 일을 잘한다는 느낌마저 들 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참견할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죠. 거기에다 다정하기만 한 남편이니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 정도 예민함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날이 지나갔어요.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날들이었겠지만요. 저는 회사에서 혼자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면 가끔 서류를 가지고 비상계단으로 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일하곤 했는데요. 그날 역시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비상계단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란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남편이더라고요.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는데 인격 모독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생각이 있어 없어. 무슨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하는 거야? 생긴 게 그따위면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냐. 내가 너만 보면 답답해서 잘 풀리던 일도 꽉 막히는 기분이야, 알아? 왜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에게 저딴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살짝 살펴보니 그 상대방은 다름 아닌 그 여직원이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직원이 딱히 잘못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남편이 그저 화풀이 한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하여튼 이래서 여직원들은 얼굴 보고 뽑아야 한다니까. 지원 씨가 생긴 게 그러니까 윗분들이 더 예민해지잖아. 기분 전환할 곳이 부서에 없어서 말이야. 이런 섬 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니 이때껏 남편이 직원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절로 상상이 되더군요.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꽃? 회사에서 일만 잘하면 됐지 얼굴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와?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그러자 남편은 무슨 상관이냐는 투로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더욱 화가 나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남편이라고 한들 아닌 건 아니었으니까요. 당신이 일만 가지고 혼냈다면 나도 이렇게 상관하지 않았겠지. 그런데 당신 지금 일만 가지고 혼내고 있던 거 아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딴 말을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줄래? 이건 부서랑 상관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외모 비하부터 성차별적인 단어들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 얼른 설명해보란 말이야. 외모 비하? 성차별?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당신 남편이야. 나를 그렇게 몰라? 내가 그런 말이나 할 사람이냐고. 나도 지금 내가 들은 말들이 정말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인가 싶어. 그런데 당신이랑 지원 씨 반응 보니까 꽤 자세히 들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얼른 설명해. 당신 말대로 당신이 내 남편이니 많이 순화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이유 불문하고 욕부터 했을 거니까. 아니, 진짜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방금 말을 좀 심하게 했다고 한들 이럴 땐 무조건 내 편 들어줘야지. 아, 진짜 기분 더러워서 무슨 사람을 그딴 취급이나 하고 말이야.
당신한테 실망했어. 결국 남편은 어떤 설명도 없이 더 화를 내며 자리를 벗어나 버리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화를 버럭 내며 자리를 피하듯 떠나는 남편을 보며 지금까지 알던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회사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저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렇게 유치한 방식으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더라고요. 정말 실망한 사람이 누군데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엔 변명조차 듣기 싫었던 터라 저 역시 남편을 무시하며 지냈어요. 실망감은 점점 커지고 남편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무너지고 있는데 어느 날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다들 예상하셨듯 남편의 일 때문이었고요. 네가 제정신이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말씀? 너 지금 정말로 몰라서 묻니? 너 우리 아들이 부하 직원 훈계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서서 아주 망신을 줬다며? 네가 뭔데 거기서 나서기를 나서? 도대체 왜 우리 아들 꼴을 우습게 만들었냐 이 말이야. 남편을 하늘로 알고 모시고 살아야지 같은 회사라고 내 아들이랑 같은 줄 알아? 도대체 친정에서 뭘 보고 배운 게야? 훈계요? 남편이 직원한테 무슨 말을 한 줄 알긴 하세요? 생긴 게 왜 그따위냐? 네 얼굴만 보면 답답해서 잘 풀리던 일도 막히는 기분이다. 이래서 여직원은 얼굴 보고 뽑아야 한다 등등. 이런 말이 그냥 훈계로 들리시나요?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도 듣고만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남편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딴 말을 서슴없이 하나요? 저런 말은 듣는 사람한테 한평생 상처가 된다는 거 모르시나요? 뭐야? 너 지금 날 가르치려드니? 그 여자가 오죽 못생겼으면 내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여자가 예뻐야 보기도 좋은 건 사실이잖아. 맞는 말 했구먼 뭘 그런 거 가지고 인격 모독이라는 말까지 해? 그러면 인격 모독한 걸 인격 모독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이번 일에 제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 그렇게 호통을 치고 싶으시면 어머님 아들한테나 치세요. 어디서 그따위 막말을 내뱉고 다니냐고요. 하는 김에 한 번만 더 그딴 말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도 좀 전해주시고요. 잘나신 어머님 아들이 그날 이후 저랑은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요. 이게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끝까지 말대꾸 하지?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뚫린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그 못된 버릇 싹 뜯어 고쳐주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나 있거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서워라도 할 줄 아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니까요. 끝까지 지지 않고 맞서자 시모는 더 크게 화를 냈어요. 급기야 보암과 함께 욕설을 하기 시작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뒤로 오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하는 시모도 시모였지만 애도 아니고 사소한 일까지 다 일러바친 남편에게 정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그날 저녁 득달같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런 말까지 한 거야? 무슨 말? 내가 왜 있잖아. 내가 회사에서 후배 직원한테 한 말. 굳이 그 말이 뭔지 우리 엄마한테 알릴 필요는 없었잖아. 이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애초에 자기가 시모에게 그딴 일까지 일러바치지 않았다면 저도 입에 담기도 싫었던 그 말들을 전할 일 따위는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듯 하더라고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좀 해라. 당신이 어머님께 이런 일까지 이르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딴 말을 전하진 않았겠지. 아니, 애초에 당신이 힘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딴 말을 하지 않았으면 되잖아. 그랬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누구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당신은 양심이란 게 없어? 그래, 당신 잘났다 잘났어. 회사 생활하다 보면 험한 말도 좀 하고 그런 거지.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그 직원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누구보다 아내인 당신이 가장 잘 알면서 그딴 직원한테 훈계 좀 했다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말 나온 김에 물어나 보자. 내가 지원 씨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해봤거든? 당신이 말하는 만큼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던데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지원 씨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 거야? 지금 이건 비꼬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야. 정말 인간적으로 궁금해서 그래. 도대체 지원 씨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당신이 왜 그 직원이랑 따로 연락을 해? 설마 나 몰래 우리 직원이랑 연락하면서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같이 사는 사람을 못 믿고 뒷조사나 하냐? 남편은 갑자기 이상한 말로 저를 몰아가며 화를 내더니 무어라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말다툼으로 시작한 싸움이 별거로 이어졌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별거한 지 한 달이 지나갔어요. 회사에서 가끔 보는 남편은 아주 잘 지내는 듯 하더라고요. 어디서 먹고 자는 것인지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있었고 얼굴도 별거 전보다 오히려 더 보기 좋았고 말이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나거나 초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긴커녕 아무 감정도 생기지 않아서 저 역시 마음이 정리되고 있나 보다 했죠. 이제 남편과 저의 사이에 남은 건 이혼뿐이었어요. 더 이상 기대나 희망도 없이 지내는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여직원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당장 조용히 1층 로비로 좀 올 수 있겠냐고요.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지체하지 않고 여직원이 오라는 곳으로 갔죠. 그리고 몰래 숨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살펴보고 있는 직원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발견한 직원은 조용히 하라는 사인과 함께 옆으로 오라고 했고 왠지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저 역시 조용히 몸을 숨기고 화장실을 지켜봤어요. 사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근무 시간에 왜 1층에서 이 구석진 화장실을 살펴보고 있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도 잠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여자 한 명이 화장실에서 나왔고 조금 더 지나니 남편도 그곳에서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눈빛으로 직원을 바라보자 직원이 제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사실은요. 저 두 사람 오래전부터 연인 사이였어요. 정 대리님을 두고 양다리를 걸친 거죠. 어느 날 정 대리님이랑 결혼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서 아예 헤어졌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연히 두 사람이 저기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사라졌다 싶으면 저기에서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은 지금까지 1층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서 만남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곳은 복도 제일 끝 코너를 꺾어야 나오는 가장 구석진 곳이었거든요. 정말 볼일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찾지를 않으니 이곳을 불륜할 때 이용한 거죠. 남편에 대한 미련이 딱히 남은 건 아니었지만 막상 외도 장면을 직접 목격하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기분이더군요. 인성이 별로인 건 이번에 알았지만 이 정도로 인간 쓰레기일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지금껏 그 직원을 괴롭힌 이유를 듣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저 상간녀랑 조금 다툰 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 박 대리님이 절 막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싶었는데 저런 장면을 봐버렸잖아요. 그리고 정 대리님께서는 워낙 일을 잘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늘 제게 이 정도면 일 잘한다고 해주셨는데 매번 박 대리님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복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비밀로 하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 수위도 점점 심해지고 무엇보다 정 대리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더는 비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진작 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더니 직원이 이때껏 모은 외도 증거들이라며 사진과 동영상을 전해주더군요. 남편과 상간녀가 시간차를 두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모습부터 두 사람이 다정히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것들을 말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에 자진해서 증거들을 모았다고 했어요. 그 증거들을 보며 아주 제대로 이혼을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집에 와서 제대로 대화를 나눈 후에 하자고 했어요. 다행히 그 말을 믿은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차의 블랙박스까지 다 살펴 증거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죠. 그중 단연 충격적이었던 건 블랙박스에 담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한때나마 사랑했던 남자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더군요. 자기야, 그래서 언제까지 그 여자랑 이혼 안 하고 버틸 거야? 그냥 빨리 좀 이혼하면 안 돼? 이게 뭐야?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왜 이혼은 안 하고 버티는 건데? 아이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니까. 전에 말했잖아. 장인어른이 좀 아픈데 그게 지금 심상치가 않아. 내가 보기엔 조만간 돌아가실 것 같거든? 그러면 그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가겠냐? 그때 되면 집사람한테 좀 잘해주면서 재산 좀 뜯어내고 이혼해야 할 것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지. 언제까지 이렇게 월급만 받으면서 살 순 없잖아. 그래도 나는 하루라도 빨리 자기랑 당당하게 살고 싶단 말이야. 원래 내 남자였는데 그깟 결혼 좀 먼저 했다는 이유로 이게 뭐야? 이렇게 숨어서 만나고 몰래 같이 살고 말이야. 나 정말 너무 답답해. 나는 오죽하겠어. 그때 그 여자랑 결혼한 거 나도 많이 후회하고 지금 이 상황이 답답해. 그래도 우리 앞날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자, 응? 그 노인네만 죽으면 다 끝이라니까. 알겠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병상에 누워있는 장인어른을 상대로 저딴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추악한 계획까지 알고 나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달려들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차근차근 증거들을 모아갔고 이혼 준비가 끝난 날 연차를 쓰고 남편의 남은 짐을 상간녀의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고는 회사로 가 남편의 부서를 찾아갔죠. 그곳에서 마침 상간녀가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런 상간녀에게 다가가 상간녀 소장을 내밀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여기 이거 받아. 상간녀 소장. 들어보니 내 남편이랑 나랑 이혼하길 누구보다 더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 좋은 소식 빨리 알려주려고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왔어. 나한테 위자료 두둑하게 주고 이제부터 내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제 말에 놀란 상간녀는 서류를 받지도 못하고 그저 저를 멍하니 보고만 있더라고요. 이따금 주변 눈치를 살피기도 하면서요. 눈치만 보지 말고 얼른 받아. 이거 네 거 맞다니까? 왜? 남의 남편이랑 불륜이나 저지르는 게 부끄러운 짓인 건 아는가 보지? 그러게 왜 그딴 짓을 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데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불륜 같은 걸 저질렀다고 그래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는지 상간녀가 언성을 높이며 극구 부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 잠시 자리를 비웠던 남편이 달려와 상간녀의 앞을 막아섰어요. 당신 미쳤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나랑 싸워놓고 왜 애먼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냔 말이야? 애먼 사람? 화풀이?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당신이 지금 큰 오해를 하는가 본데 이 사람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응? 도대체 무슨 오해를 했길래 이러는 건지 나랑 둘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당신 지금 정말 무례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니까. 오해라며 안간 힘을 다해 붙잡으려는 남편의 손이 제 몸에 닿은 순간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군요. 인격 모독도 서슴지 않고
친정아빠가 죽길 바라던 그놈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오해? 지금 내가 뭘 보고 들은 줄 알고 오해래. 그리고 무례한 짓은 두 사람이 나한테 먼저 했지. 당신 나랑 연애하던 그때부터 양다리 걸쳤다며? 그렇게 죽고 못 살았으면 내가 아니라 이 여자랑 결혼을 했어야지.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나 다 알고 있어. 당신이랑 이 여자가 언제부터 만나왔던 사이인지, 당신이랑 나랑 왜 이때껏 살고 있는지까지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 선택 좀 똑바로 해줄래? 어디서 무례라는 단어를 당신도 아니고 나한테 갖다 붙여. 소란이 일어나자 모두들 앞다투어 구경하러 몰려왔더라고요. 남편의 부서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도 온 것 같았어요. 지켜보는 눈이 많아지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잠자코 있던 상간녀가 나서서 겁도 없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라니까.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왜 애먼 사람을 불륜녀로 만들어? 내가 당신 남편이랑 불륜 저질렀다는 증거 있어? 증거라도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는 거냐고. 뭐? 증거? 너 지금 나한테 증거 있냐고 물었니? 그래. 증거 있어? 당신 지금 엉뚱한 사람 모함하는 거 알아? 상간녀가 당당하게 증거를 요구하더라고요. 당연히 기대에는 부응해줘야죠. 그래서 가방 속에서 두 사람의 외도 사진을 꺼내 높이 들고 소리쳐 주었어요. 여기 있다 증거. 두 사람 사진으로 볼 때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똑같이 구는 걸 보니 아주 천생연분이 따로 없네. 오해라면서 나더러 무례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간이나 그딴 짓을 저질러 놓고 증거 있냐고 따지고 드는 인간이나 참 대단한 커플 나셨어. 사진을 마구 흔들며 고함을 지르자 상간녀는 사진을 빼앗아 구겨버리곤 밖에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잡아 끌었어요. 남편 역시 함께 잡아 끌기 시작했고요. 그대로 끌려갈 수 없어서 안간 힘을 다해 두 사람의 손을 뿌리쳐 버렸습니다. 왜? 이제야 부끄러워?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 유산까지 싹 다 받아서 이혼하려고 했던 주제에 이까진 일이 부끄럽긴 하니? 사진이 나오고 나서야 두 사람은 더는 모함이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저의 입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 애쓰며 변명을 해댔어요. 여보, 다 오해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자. 응? 제발 부탁이야. 그래요.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제발 나가서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난동을 피우면 앞으로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쪽한테도 썩 유쾌한 일은 아닐 텐데 이런 식으로 다 소문낼 필요 없잖아요. 오해는 무슨, 나 다 들었다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원대했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돼서 말이야. 난 당신이 이 정도로 인간 쓰레기인 줄 정말 상상도 못했지 뭐야. 여러 의미로 당신 참 대단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였어? 그리고 상간녀, 너는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네 말대로 나한테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니? 난 그냥 쪽팔리고 끝나겠지만 너랑 저 인간은 아니지 않겠어? 그러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말해주면서 따졌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남편놈은 그 짧은 순간에 계산이 끝난 것인지 모든 잘못을 상간녀에게 전가하며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를 붙잡고 상간녀를 버리기로 결심한 모양이었어요. 여보,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 나는 정말 그러기 싫었어. 근데 저 여자가 나 없으면 죽는다고 구질구질하게 계속 매달려서 나도 하는 수 없이 만나줬던 거야. 그렇게 해야 더는 귀찮게 안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말만 그렇게 했지 상황 보고 조만간 정리하려고 했어. 일단 사람 목숨은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이혼 생각하는 척하면서 저 여자 마음 좀 달래서 흥분만 좀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정리하려고 했다고. 정리?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만났던 것 뿐이라는 거네. 저 여자가 안 만나주면 죽는다고 워낙 난리를 피워대니까. 그래, 나 몰라? 나한테 여자는 당신뿐이라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다른 생각 못하게 저 여자를 안심시키면서도 나는 꾸준히 헤어지자고 설득했다고. 정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 좀 믿어줘.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난 절대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단 말이야. 참나. 당신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는 같이 살 마음 없고 순순히 이혼만 해줄 생각도 없어. 두 사람한테 지금까지 당한 것들 다 돈으로 받아낼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빠를 두고 괘씸한 계획을 세운 건 절대 용서 안 할 거고. 그러니까 그게 다 오해라니까. 여보, 내 말을 좀 믿어줘. 당신이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저 여자 때문이라니까. 남편은 상간녀에게 삿대질까지 해대며 끝까지 이 모든 책임을 돌렸어요. 그러자 잘못을 몰아가는 남편의 말에 발끈한 상간녀 역시 고함을 지르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결혼하고 나니까 나랑 결혼 안 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 들이댄 게 누군데? 난 멀쩡한 처녀라 유부남은 만나기 싫다고 했지? 그랬더니 장인어른 죽고 재산 챙기고 나면 당장 이혼하고 나한테 돌아오겠다며 네가 매달렸잖아. 그 아픈 노인네만 죽고 나면 그 유산 빼돌려서 잘 먹고 잘 살자며. 그렇게 매달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내가 구질구질하게 매달렸다고? 너 진짜 쓰레기구나. 내가 언제? 언제는 무슨 언제? 야, 생각을 좀 해봐라. 네가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저 여자 아빠가 아픈 것까지 알겠어. 거짓말을 하려거든 생각을 좀 하고 하든지. 어디서 멀쩡한 사람을 이상하게 몰고 가고 있어? 상간녀는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지 거침없이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반응에 많이 당황한 듯 상간녀를 밀치며 반박하더라고요. 너 진짜 미쳤어? 아무리 내가 좋아도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서까지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싶어? 없는 말? 네가 밤마다 나한테 문자 보낸 거 다 남아있는데 보여줘? 그것까지 다 보여줘야 네가 이딴 거짓말을 안 하지? 나는 뭐 증거가 없는 줄 알아? 나도 네가 나한테 문자 보낸 거 다 가지고 있거든. 나 없으면 죽는다 못 산다고 하면서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장문 보냈잖아. 그런 주제 누가 누구한테 거짓말 한대? 구질구질하게 매달린 사람이 누군데? 그럼 너는 이 내용들이 기억이나 나는지 모르겠네. 저딴 여자 구역질 난다. 어떻게 요리를 저렇게 못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자기가 너무 그리워서 잠도 안 온다. 지금이라도 자기한테 가고 싶다 등등. 내가 유부남은 싫다고 하니까 네가 날마다 보낸 문자들인데? 너 진짜 그만하지 못해? 결국 저의 폭로로 시작해 두 사람의 폭로전으로 이어졌고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에 침 뱉는 짓을 하는 꼴이 되었죠. 구경꾼들의 호응도 좋았고 두 사람의 한치 양보도 없는 모습도 볼만했지만 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마지막 말을 해주었어요. 그만. 두 사람 사랑 싸움은 이제 그만 마무리해. 내가 당신 짐 저 여자 집으로 다 보내놨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회사에선 일만 하고 사랑놀이는 두 사람 집에서 하도록 해. 뭐 회사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회사를 한바탕 뒤집어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후 차근차근 이혼을 진행했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당연히 회사를 그만뒀고 저는 백수가 되어버린 두 사람에게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에야 안 사실인데 전 남편이 인격을 모독하며 괴롭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모두들 상간녀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정말 세계의 사랑이다 싶긴 했네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편찮으시던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왔더라고요.
다름 아닌 전 남편과 전 시모였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상간녀와 잘 화해해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것인지 몰골이 말도 아니더라고요. 전 시모의 몰골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여긴 어떻게 왔어? 아니, 왜 온 거야? 누가 반가워한다고 여기까지 와? 여보, 나한테 화난 건 아는데 우리 엄마랑 나 인사라도 하게 해줘. 장인어른께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니, 당신은 그 정도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알겠어?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전 헤어진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요. 아가, 그러지 말고 인사라도 좀 하게 해주려무나. 우리가 소식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오죽했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그래, 여보, 엄마나 나나 장인어른 소식 듣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 장인어른한테 인사드리는 게 싫으면 당신 위로라도 할 수 있게 해줘. 그 정도는 괜찮잖아. 전 남편이 꼴 같지도 않게 위로를 하고 싶다며 손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소름이 돋아서 그런 전 남편의 손길을 피하며 당장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 뒤로도 실랑이는 한참이나 이어졌어요. 제가 도무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자 두 사람이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미쳤어? 이제 와서 왜 이래? 얼른 일어나서 가.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난리야? 여보, 내가 오죽했으면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이러겠어. 나 정말 후회 많이 했어. 내가 잠시 미쳐서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는 걸 당신이 잃고야 알았어.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사는 게 아니야. 당신이 그리워서 취직도 아직 못하고 당신 생각하느라 밥을 먹기는커녕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여전히 입만 살아있는 전 남편 놈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더군요. 전 시모 역시 손수건으로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닦으며 불쌍한 척을 하고 있었고요. 좋은 말로 해도 가지 않고 자리에서 뭉개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당신 그 여자 집에 들어가서 오손도손 잘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여자랑은 헤어진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아, 그러니까 나랑 살 때는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우더니 이젠 그 여자랑 살면서 나랑 바람을 피우겠다. 이 뜻이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하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당신이 나 받아주기만 하면 그 여자는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다. 이 뜻이야. 사실은 오갈 데가 없어서 그 여자 집에 있는 거지. 그 여자 사랑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랑 우리 엄마를 받아준다고만 해주면 나 미련 없이 그 여자 버리고 당신한테 올 수 있다고. 여기까지만 들어도 대충 알겠더라고요. 전 남편이 전 시모까지 대동해서 저를 찾아온 이유를 말이에요. 전 시댁은 가진 것이 없었는데 살고 있던 집도 보기에만 좋은 월세집이었고 전 남편은 회사를 그만둔 후 백수였던 터라 막막한 상태였죠. 벌이는 없는데 월세금은 꼬박꼬박 나가야 하니 저와 이혼한 이후 그 월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게 분명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간녀가 그 월세를 대신 감당해 줄 리는 없었을 테고 때마침 저에게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니 이때다 싶어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제 마음이 약해진 틈을 비집고 들어올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집안 수준 차이가 많이 나도 워낙 사랑했던 남자였고 다른 건 몰라도 인간성 하나만큼은 좋은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한 거였는데 이런 꼴까지 보고 나니 그때는 참 미쳤었다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필요한 말은 다 녹음되기도 했고 아빠를 보내드리는 자리에서 더는 두 사람의 꼴을 보기 싫어 최후의 통첩을 날렸죠. 대화 녹음 파일을 상간녀에게 전송해버렸다고 알려주면서 말이에요.
나한테 더는 올 필요 없고 지금 당장 그 여자 집에나 가봐. 아마 그 집 가서도 나한테 했듯이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할 거야. 내가 방금 당신이 한 말 다 녹음해서 그 여자한테 보내줬거든. 그러자 전시모는 손수건을 신경질적으로 내리며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고 전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사색이 되어 되묻더라고요.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방금 나한테 한 말 녹음해서 당신이랑 같이 사는 여자한테 다 보내버렸다고. 기꺼이 다시 한번 전 남편에게 현실을 알려주었죠.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전 남편과 전 시모가 몸을 일으켜 득달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이년이 정말 미쳤구나.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사는 애한테 그딴 걸 보내?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쫓겨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아빠 죽어서 진짜 미쳤나?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내 사정 뻔히 다 아는 사람이. 당신이 아빠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이딴 짓거리나 해대는데 내가 지금 제정신일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은 이딴 짓 하는데 나는 아무 짓도 하면 안 돼? 그제야 전 남편은 이곳이 장례식장이란 사실을 떠올렸는지 급하게 주변을 살폈어요. 이미 두 사람이 한바탕 일으킨 소란에 저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저를 걱정하며 살피고 있었죠. 그 눈빛들이 부담스러웠는지 전 남편이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오갈 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여자한테 그런 걸 보내면 어떡해? 난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혼까지 한 마당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 해? 이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찾아오지 말았어야지. 전 남편은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자 전 시모까지 나서서 저를 질책하기 시작했고요. 그래, 아가,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니? 우리가 싸우자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는 좋은 뜻으로 온 건데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니? 아줌마야말로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들이 이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는데 어머니로서 때려서라도 말렸어야지. 뭐 좋은 일이라고 아들이랑 같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이혼까지 당해놓고서도 아직도 깨달은 바가 없어? 난 말이야, 하나를 당하면 둘로 갚아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큰 일 벌이기 전에 당장 꺼져. 화를 참지 못한 두 사람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당연히 옆을 지키던 친척들의 손에 의해 금방 저지당하고 말았어요. 전 남편은 붙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그 순간조차도 저에 대한 원망을 가득 담은 말을 서슴없이 뱉어내더군요. 당신 진짜 후회할 거야. 나 같은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또 만나면 안 되지. 내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를 다시 만나겠어? 두 번 다시 당신 같은 인간 만날 생각 없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가 너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복수할 거라고.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네 년이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거 내가 두고두고 복수할 거라고. 정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데 감히 겁도 없이 제 앞에서 복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저도 기가 차기는 했지만 저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있었어요. 두 사람 제발 정신 차려. 어디서 감히 복수라는 말을 입에 담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소란 피웠다간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경찰? 그래, 신고하려면 해. 어차피 갈 곳도 없는데 이참에 나라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살아보지 뭐. 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과 전 시모는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켰고 결국 경찰관 분들이 오고 나서야 두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어요. 아빠가 병상에 계실 땐 이혼 소식을 전하게 하고 아빠의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이 난동을 피우다니 정말 악연은 악연이었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은 결국 상간녀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
전 시댁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구질구질한 곳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없는 살림에 벌금 낼 여력은 없는지 두 사람이 더는 찾아오는 일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연이 완전히 끊기고 난 후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외도 사실을 알려주고 증거까지 모아줬던 그 직원과는 절친이 되어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내고 서로 의지하며 각자의 아픔을 잘 이겨내는 중이에요. 그 직원은 아직까지도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해요. 언니, 그때 도와줘서 진짜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나 회사 그만뒀을 거야. 아니야, 나야말로 고맙지. 그때 네가 나한테 외도 사실을 안 알려줬으면 난 바보같이 그딴 인간한테 꼼짝없이 당했을 거 아니야. 그거야 언니가 먼저 손 내밀어 줬으니까 나도 용기 내서 도운 거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남편보다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 다 언니가 베푼 만큼 돌아온 거야. 정말 고마워. 이 말을 들으면 앞으로 더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베푼 호의일 뿐이었는데 결론적으론 인생에서 가장 크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었으니까요. 요즘엔 그 직원과 미술학원에도 함께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소질은 그다지 없는 것 같지만 하얀 종이에 그려지는 색깔들을 보고 있으면 즐거워져 계속 다녀볼 예정이에요. 따로 전시를 할 건 아니지만 즐거우면 그만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전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여러 도전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해요. 이혼을 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혼을 하고 난 후에 깨달았네요. 저의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랄게요.